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아메 하나 붙잡고 41살에 아메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58이 됐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없지만은 이 아메 하나를 믿고 이 아메 하나가 저한테 기회가 된다는 그 소중함이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어, 말이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이 되지 않아요. 아멘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올라가서 아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바뀌려고 하느냐 그 노력의 치를 봐주는 것 같아요. 정말 실력과 능력으로 따진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암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잘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따라하려고 했었고 이런 미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3선까지 앉으면은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탈 수 있다는 그 말을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었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모시고 오신 분 예,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런 자리 오시면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어색하고 낯선 자리에서 또 너무 친절하니까 더 어색하고 낯설 텐데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보통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무서웠던 거는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근데 늙어서 가난한 걸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는 건 거예요. 근데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이 아내가 어쩌면 내한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가 될지 모른다는 그리고 돌아갈 길도 없었었어요. 이거 말고는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그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핀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감사하고 더 잘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이 모두 다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해서 어, 남편 없이는 제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큰아들 부부도 원래 뉴 다이아몬드에서 아니 포스타 프로모션 포스타를 보니까 김동영 모친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정도로 제가 인지도가 없나. 그래서 제 팀에 그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들이 막 난리가 나서 내가 오늘 동영이보다 더 잘하고 올 끼다. 근데 동영이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더 많이 아는데 저희 동영이가 푸는 건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혹시 까먹을까 봐 항상 스피치가 끝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많이 말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왔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면 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한테 정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안경을 끼고 보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PT. 아, 네. 첫 시간을 그래도 좀 노래를 들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첫 장면을 넣었고요. 저희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피아노 치는 애 얘네들 전부 다 서울대 애들이에요. 예, 저희가 2021년도에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파운더스 PT가 되면서 자기의 드림, 그렇긴 해.
기부 콘서트를 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저희 작은 애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서클을 모아서 기부 콘서트를 계속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그냥 학교에 뭐 청소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콘서트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는 학교에서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연말 보너스 어 1,500만 원인가 1,300만 원 받았는 데서 800만 원을 벌어서 기부 콘서트를 했어요. 코로나 중이었는데 예술의 전당 앞에 1, 2층이 꽉 다 찰 정도로 제 파트너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서울대 나온 친구들조차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가득 차는 거 보고 아메 패밀리의 힘을 그 아이들도 느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800만 원이 들었는데 다 거둔 금액이 487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들였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꿈을 실천을 했는데, 저희 작은 애가 25살에 대학교를 마치고,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아메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의 말에 의하면 방 벽 사이로 자기 방에서 매일 들은 게 현실 점검이래요. 매일 다르게 현실 점검이라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도 끝나면은 직장이, 서울대 나와서 직장이 끝나도 직장이 끝나고 모두 다 직장 끝나버리니까 자기는 벽 넘어 있으면서 취직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줄 알았더만 들으면서 어 대학교 졸업하고 한 50일 정도 유럽 여행 갔다가 이제 3월 달에부터 바로 아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이 주워 들은 것들이 있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 집에서는 생필품도 하나도 자기 피비로 넣지 않았어요. 어차피 엄마의 피비는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 6%를 9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는 6%를 9개월 하는 동안 아침 9시 전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달을 6%를 하는데 SP 마감하듯이 하는 건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이는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저희는 생필품이잖아요. 뭐 세탁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집도 하나 치워본 적 없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려니까 신뢰가 부족하잖아요. 그 신뢰를 쌓는 정도로 진짜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하더니만 21회계년도에 9월 달부터 브론즈 빌드 하면서 계속 1,000만 점을 완성해서 갔답니다. 그러면서 아메 비즈니스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 올해는 이제 큐 사파이어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파이어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애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 제 남편이 노르프 페인트 상무이사였었어요. 임원 6년 차 했었고요. 그때 제가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또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이 궁금한가 봐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국 유학 10년 보낸 아들을 왜 아메를 시키나 이걸 궁금해 하셔서 이것도 나중에 답 드리고요. 저희 작은 아들도 아메를 하는데 그리고 자녀 후원의 노하우까지 요 네 가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 부분이 스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아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형 때문이에요. 아까 김창원 리더님도 케냐에 같이 가셨다는데 저희 큰애가 케냐를 가면서 그때 3% 이제 막 아메를 시작했을 때였었어요. 저는 아메를 시작할 때 아메를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굉장히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핀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작은 아들은 5학년이었고 큰애는 중3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제가 아메 속에서 커서 아메이의 성공자들의 뒷모습과 그 자녀들과 어울리는 게 제가 되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잘 전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정말 빨리 내가 핀업을 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저렇게 케냐를 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큰애는 미국에서 막 와서 이제 아메를 우연히 이제 알아보게 되면서 저 케냐를 아빠랑 같이 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희는 얘기를 참 잘하거든요. 작은 애랑 같이 있는데 케냐의 사파리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자기는 저 컴패션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저 아이가 크리스핀이라고 우리 큰애가 후원하는 아이거든요. 걔를 같이 놀면서 "크리스핀 너의 꿈은 뭐니?"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때 아이가 자기 꿈은 엔지니어라고. 엔지니어라 그러니까 "그래 너의 꿈 응원한다." 그러면서 하루를 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아이가 우리 아들 손을 톡톡톡 치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내 꿈이 바뀌었어." "그래 너 꿈이 뭐로 바뀌었니?" 그게 걔는 한국인이 되는 코리아인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해 주면서 우리 작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장량아 아멘은 직업이 아니야. 아멘은 너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삶,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다면 아멘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렴." 이 말을 형이 해준 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 애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고도 궁금하시죠?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형제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하니까 "형 밑으로 달아 줄까?" 주변에서 또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뭐 여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건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애가 여행 가기 전에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엄마 회원가입하고 사업할 사람은 난데 왜 내한테는 안 물어보고 둘이가 고민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애가 하는 말이 "난 엄마한테 힘을 주고 싶다."고. "엄마가 그동안 고맙고 뭐 나를 키워 주셨으니까 난 엄마한테 점수 주는 아들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두 점수가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3 명이 있으면 3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지금 이게 아메이 속에서 있는 재작년 사진입니다. 어때요? 좋아 보여요? 강해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예,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저희 남편은 요 대구의 편풍의 제 시댁입니다. 1남 5 녀의 외동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어 2 농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살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남이죠. 돈을 아주 잘 씁니다. 예,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한 얼마 안 있다가 어 일본으로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주재원에 갔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평촌이 정말 비닐하우스가 있는 정도였고 한 35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세계 3대 도시라고 하는 동경 뭐 뉴욕 뭐 이렇게 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동경의 백화점 보면 정말 너무너무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주재원을 3 년을 가면서 젊은 나이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기회를 또 한번 잡으리다.' 기회라는 건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정말 3년 내내 저는 눈을 부라리고 다녔었어요.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어떤 게 기회가 될까? 어떤 게 찬스가 될까?'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저는 3년 내내 하나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1 년쯤 있으니까 '저게 기회가 되는 거구나. 저게 정보가 되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중에 뭐가 있느냐면 스티커 사진. 저는 일본에서 분명히 스티커 사진을 찍었지만 그게 기회가 될 것을 찾았지만 스티커 사진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 DDR 있으시죠? DDR 제가 가서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될 건 생각 못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한국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보는구나. 내가 아무리 3년 내내 뭐가 기회가 될까? 어떤 게 나한테 도구가 될까?' 이 젊은 나이에 30 년을 앞선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그때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나를 아이템을 찾아가면 한국에서 기회가 될 거'라고 그 생각은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샅샅이 찾았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만큼 가져가는 거고. 또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내가 그걸 기회를 봤었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자본도 없더라고요. 그걸 그때 기회로 봤더라고 하더라도 제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되돌아왔고 또 저희 남편은 어 한 번도 진급에 누락됨 없이 성실하게 회사에서 이게 이게 가면 어른들 뭐 직원 진급 높은 상사를 만나면 이렇게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남편은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고. 그래서 술이 영업 과 영업 본부장을 했었고 관리 본부장을 2개 다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 새벽에 들어오는데 밤 1 시에 오든 밤 2 시에 오든 철저하게 다음날 입을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끌어 놓고 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일찍 회사 가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부장되고 9 개월 만에 이사가 됐었어요. 거듭사의 최연소 38세 때 이사가 되었고 제가 36살인데 마누라면 저는 34살이었죠. 그때 이사 부인이 된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어 버거웠어요. 누가 나보고 뭐 하라는 건 없었는데 버겁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이 지금 임원이 되면 회사에서 몇 년 있을 수 있을까? 그때는 이렇게 잘리고 이런 게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임원이 길어도 10 년일 텐데 10년 이상 할 수 있을까? 10년 이상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면 그때는 50 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34 살인 저한테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회장님 찾아가서 부장 쪼끔 더 시키다가 이사시키라고 그 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쪽에 보면 제가 사진에 2000년 1월 1일 모든 전 일간지에 요게 김태조, 제가 줄을 켜는 걸 못해서 대한자동차도로 주 김태조 이래서 전 일간지에 다 나왔고 제가 코팅은 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집안에 화환이 가득히 도를 틈이 없을 정도로 화환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34 살에 저는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가 들어가 있었고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러면서 한 월급이 3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었어요. 이사하고 부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촌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촌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일을, 쇼킹한 일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친구 엄마들인 거예요. 그 친구 엄마들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30대 중반, 저희는 한 20대 중반에서 결혼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삶을 산 거예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 좀 더 다녔으면 좋은데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껴 쓰고 저축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의 꿈은 뭐냐면요. 40대 백수가 되는 거래요. 4 명이 3 명인데 저 빼고 둘 다 40대 백수가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백수가 꿈이라면 30대 중반에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준비를 했을 거죠. 근데 그들과 제가 살아온 10 년의 삶의 방향이 너무 다른 건 거예요. 저는 나랑 비슷한 사람, 고만고만한 사람을 만나면서 남편이 수입이 괜찮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예쁜 옷 입혀서 연말에 호텔에 가고 그리고 음악회 가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비, 그때 일본에서 제가 왔을 때 얻어왔던 하나는 뭐냐면은 "능력이 없으면 남자아이들을 장가 보내지 못한다." 남자아이들을 이 시대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똑똑하게 키우지 못하면 장가 못 가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아이로 클 것 같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그 피아노 가르치고 피아노도 강남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수학도 일 주일에 한 3 시간씩 한 번씩 하는데 70만 원씩 하면서 진짜 최고의 그런 걸 애들한테 아이들의 미래가 더 좋기를 바라면서 부모보다 더 좋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전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산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지? 똑같은 삶을 사는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잃어버린 10년 되돌릴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아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이야기 듣는데 너무 중요한데 나는 이 10년을 어떡하지? 나는 목표도 없고. 그렇다고 애도 저는 애를 그렇게 키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아빠보다 더 잘 살기 어렵겠다. 시대가 이제는 그걸 받아주지 않겠다. 돈을 들여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보낼 때는 도저히 한국에서 어떻게 키울지 몰라 가지고 "네 미래는 네가 준비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미국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준비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아껴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살았지만 남편이 은퇴 후가 겁이 났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장으로 더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암담하게 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중요성. '아 나는 뭐 왜 이런 걸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미리 이런 걸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아내가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41 살쯤 제가 36 살쯤에 이제 꿈마을로 이사 갔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인제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이런 자리도 낯설었고 아내가 자고는 전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아니었고 제가 아내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아내가 있는 줄도 못했는데 거절할 수 없는 동생의 요청으로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제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서는 잘 못 알아듣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몇 번 이렇게 꾸역꾸역 있다 보니까 제 눈이 열리고 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아메가 뭐야? 아메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아메 하나만 잘하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10 년을 회복할 수 있는 일 같은 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하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메를 보면서 이 아메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메는 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 주는 거예요. 제품도 만들어 주고 카탈로그도 만들어 주고 유통도 해 주는데 그냥 나는 애용자만 만들면 되는 거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메를 하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잘할 거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응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아메를 만난 게 정말 희망이고 행복했었어요. 이거 하나만 한다면 정말 이거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노후 준비와 그리고 구질구질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정말 아메가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돈을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전위의 도전이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한 2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자.' 아면은 취미처럼 하면은 어렵대요. 근데 일처럼 하면 어렵지 않대요. 그럼 내가 2억 정도 넣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저를 24 시간 따라다니는 서성이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제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서성이 24 시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맞는 말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였어요. 영상 우리 요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죠? 그걸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들이 제 옆에 늘 있는 거. 그래서 책하고 어머나고를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듣고만 있으니까 그 듣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음원 속에서 나오는 그때는 어 유튜브가 아니었으니까 그 테이프 속에서 나오는 CD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는 일들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저희 남편도 "네가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한민국 사람 다 성공해도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저한테 직접 했었어요. 근데 그 남편 나중에 어떤 선물 받는지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그랬지만 저는 잘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가 아니고
만약 이게 기회라면 이걸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그리고 잘해내야겠다. 잘해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 시스템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했었어요. 시스템에서 하라는 거에서 한 개 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꼭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거든요. 2 년에서 5 년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데 평균 2 년에서 5 년이래요. 근데 저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될 자신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끝라비 끝에 5 년만이라도 '난 정말 걸쳐서라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뭘 할까?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근데 사람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만나 주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밤 11 시, 12 시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제가 정말 왜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 일의 양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 머릿속에 24 시간 스폰서님이 저는 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스폰서님이 일을 하라 그럴까? 하지 마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스폰서님 갖다 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스폰서님 갖다 주고 막 쫓아가면서 스폰서님을 엄청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그 강의하시고 퍼스널들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식사 계산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잘하고 싶었거든요. 잘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성악을 했는데 어 한 달에 240만 원씩 개인 레슨까지 해서 3 년을 배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처음에 우리 큰애 작은 애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 "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라 그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서울대.' 이러면서 했는데 알잖아요 중간에. '아 쟤 서울대 가겠다. 못 가겠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이미 알고 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형하고 차이 나게 안 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그 돈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면서도 그분이 서울대를 못 보내도 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딴 데는 돈을 다 투자를 하고 쓰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내 미래를 바꿔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통째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한테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스폰서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했었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뭔지 아세요? "배순천 씨 몇 시에 자?" 전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밥하다 빨래하다 나와서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공부도 해야 되죠. 이거 하면 이거 안 돼 있고 저거 하면 저거 안 돼 있고 맨날 맨날 허덕이면서 막 제가 막 채우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잠이 부족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떨 때는 2 시간 자고 어떨 때는 4 시간 자고. 그 제 파트너들이 그래요. 다이아몬드 가기 전까지 우리 스폰서 눈은 내일 빨겠다고. 눈이 빨갛고 코는 맨날 헐어 있고 어 제가 그랬나 봐요. 좀 불쌍해 우리 파트너가 우리 스폰서는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니까 바뀌니까 "아 바뀌어지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스폰서님 그러면은 제가 6 시간 잤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폰서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의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암의 속에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암에는 난이도가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암에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암해를 조금 쉽게 하고 대충 하고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 능력의 포커스보다는 그 일의 양 내가 남이 10 개를 하면 난 11 개를 하고 남이 11 개를 하면 난 12 개를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자격도 없는데 암에서 저한테 못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지 마라는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네가 하는 만큼 네가 가지고 가라는 그런 기회가 전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속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그래서 정말 그 다이아몬드가 뭔지 그 다이아몬드를 해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정말 50이 딱 되니까.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이
46이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 50까지 회사를 다닌다면 4년 동안 내가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 될 것이다. 이 4년에 내가 결과 내지 않으면 아내는 내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고,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 저희 남편이 딱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이 안에서 너무 현실 점검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 여보 수고했어 그동안. 애썼어. 쉬어요." 이러면서 남편은 어 두고 제가 있는데, 제 남편이 어디 가서 반이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아요, 월급을? 근데 남편 모르는 줄 아세요? 월급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하는 말. 왜 남자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지 알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안 나오는데 남편마저. 아 변수는 한꺼번에 온다더니 진짜구나. 그런 남편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돈 벌어 오란 말을 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남편 눈치 보면서 했고, 우리 큰애는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2천만 원씩 돈을 내야 됐었어요. 우리 아들 보고 그냥 한국에 오라 그랬어요. 연대로 오면 올 수 있으니까 "아들 와." 이럴 때만 "엄마 나는 넓은 데서 공부하고 싶어. 큰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3번을 했는데 3번도 안 온대요. 우리 아메 속에서 배웠잖아요. 아이 날개가 있는데 가위로 자르는 그런 엄마는 안 되고 싶었거든요. 현금 10억 없이 유학을 보내는 거는 미친 X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하지만 보내고 싶었어요. 큰 우물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마음껏 날개를 날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제 형편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었는데, 아메라는 도구를 믿으면서 이 아메 하나만 하면은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입술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핏줄이 빨개야 될까요? 안 빨개야 될까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도 한 번도 피곤한 줄 몰랐었어요. 계절이 바뀌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늘이 있는 줄 다이아몬드 지나고 그다음에 알았어요. '아 하늘이 있었구나.' 장마도 몰랐었어요. 오직 해내야 된다는, 엄마로서 큰애와 작은애와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그리고 이 아내가, 여러분 근데 아내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도 그렇게 내 같은 아줌마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데는 저는 아무 데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지난 9월 달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될 때 다이아몬드가 유 다이아몬드 된 게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통하여 남편의 끊어진 연금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남편이 수입이 끊길 거라는 거. 언젠가 남편이 수입이 끊기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리고 우리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예쁜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내버려 둔다는 건가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수입이 끊길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끊겼을 때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미리 뛰기 전에 그러려고 아메를 전 준비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남편의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한 0.1% 안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아메를 초기에 할 때는 저희 남편의 수입이 어 진짜 마르지 않는 금맥 같았었어요. 그 돈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 수입이 딱 끊기니까 진짜 목욕탕에서 물이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빠져나간 느낌에 또 저희 아들 돈 나가고. 그러면서 저는 아메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머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메 머신. 여러분 아메 머신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헷갈리시죠?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머신같이 일하면 결과가 어때요? 음. 저는 아메에서 배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 원본 복제. 내가 에메랄드도 다이아몬드도
남들이 막 인정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메랄드만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다이아몬드만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 아멘은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매달 매달 따박따박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들던 일이잖아요. 그 일이 되게끔 내가 올바른 원본이 되어서 그 원본을 잘 복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어요. 그 스폰서를 아까 그렇게 제가 스폰서를 따라다닐 때 누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꿀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암의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 스폰서를 좋아해라.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폰서가 어떠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 스폰서를 온전히 좋아하게 되면은 3분의 1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막 따라다니면서 스폰서님 따르면서 스폰서 시킨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내 성공이 가장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올바른 원본 복제를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2 년에서 5 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못 됐어요. 근데 6년 반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트워크가 좀 좋았었어요. 4 레그는 파운더스로 돌아갔었고 5 번째 레그는 파운더스를 도전하고 있었고 6 번째 레그가 15% 였었어요. 그 15%의 리더가 애용자를 모으는데 열심히 해서 잘 만들면은 제가 2012 년인데 2013 년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012년 7월 1일 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그다음 달에 그 6 번째 15% 리더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5 내가가 잘 돌아가니까 1 내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아메 사업 하기 싫었었어요. 5 내가가 잘 돌아가고 6 번째 내가 그만두니까 정말 아메가 미약한 6% 짜리 하나 남겨 놓고 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사라진 그걸 보면서 나는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이고 막 아메가 하기 싫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야. '이거 테스트야. 이거 테스트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이아몬드 이상 갈 수 있다.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 그때만 제 마음속에 '그래 잘 된다.'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가 진짜 다시 한번 해 보리다.' 그럼 그때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피니시이기 때문에 막 밑에 약한 고 부분을 제가 다시 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하면서 제 단체톡에 넣으면서 "나이 사람 만나." 저는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도 공유했고 다시 하려는 마음도 공유해서 그걸 다 일밖에 하니까 팀이 전체가 다 살아나면서 제가 2 년에서 3년 차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노력한 걸로 그다 파운드 다이아몬드 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파운더스 수석까지 연달아 쭉 갔는데 진짜 어 수석과 파운더스 수석은 별반 크게 노력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속에서는 역경지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메 비즈니스는 살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살리죠? 경제를 살리고요. 마음을 살리고요. 꿈을 살리고요. 희망을 살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5년 뒤 10년 뒤 매달 매달 따박따박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500만 원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직 그게 안 와서 웃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그래서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니는 말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맞다면 저 배순천 리더가 하는 저 말을 '날 뭘 하나 따라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암의 기회뿐이에요. 그 기회를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팀의 시스템에서 오늘도 김창훈 리더님 제가 내려오는데 말씀하신 배순천 리더님 오늘은 첫 미팅이라서 떡국을
거리고 있으니까 떡국을 먹고 드시라고. 아니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뭐 파티도 하시고 드림나이트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리더님들은 다이아몬드 이성 리더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어떤 일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 근데 그 성공이 기회와 노력이 만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정말 능력 아니에요. 정말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가면은 저는 중간에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실패도 너무 많이 했었고 중간에 틀린 것도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되돌아보면 정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 늘 잘 되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떠날 수가 없었었어요. 그때도 그만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또 꾸역꾸역 또 꾸역꾸역 하라는 대로 해버리라고 해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노하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부족함을 느껴도 괜찮아요. 틀렸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아멘은 그거조차도 노하우가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잘하려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믿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암의 비즈니스가 어느 몇 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것이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3시간. 제가 처음 암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출근시키고 3시간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남편들은 퇴근하고 나서 3시간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거는 당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주부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직장인이 되는 건 거예요. 모두가 더 열심히 사는데 분명히 더 열심히 사는데 더 대안은 없는 거예요. 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살고 싶으세요? 혹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싶으세요? 정말 잘 사는 기회를 원하세요? 그게 아메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바운더 수석까지 가면서 저는 아메 속에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난 너무 부족하다. 난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정말 진짜, 진짜 잘하고 싶어요. 핀이 올라가면 더 잘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김창원 이들 잠깐 뵀는데도 이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전국에서 피치하시고 다니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와 크기를 보는 만큼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보이면은 누구 따라하면 되죠? 스폰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못 보이더라도 반의 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뭐예요?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예요? 예? 타는 놈?" 예. 저 단어 붙어 있는 붙어 있기만 해도 낫다고. 파리가 붙어 있으면 파리까지 간대요. 자기 힘으로는 파리를 갈 수 없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시스템에 감사하시고 그룹에 감사하시면서 감사는 성공의 또 다른 언어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게 다이아몬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게 2012년 7월 1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해입니다. 2023년 7월 1일 저희 김동영, 윤성이가 다이아몬드가 된 달이에요. 11년 차.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들은 7월 1일부가 좀 많습니다. 스폰서가 7월 1일부 하니까 파트너들도 그냥 스폰서가 7월 1일이니까 7일인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요. 저는 아메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거 되게 감사했잖아요. 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무대 위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믿을 걸. 제가 믿은 거에서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제가 열심히 했는 거에서 쪼끔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감사했던 거에서 쪼끔만 더 감사했었으면은 저는 5 년의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내는 통계 2 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게 정말 맞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는 성취를 이룬 유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해순창 MT8초. 네, 축하받으며 입장하시는 리더님의 모습을 보니 더없이 벅차고 기쁩니다.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내셔널 컨벤션에 저희 부부가 제 나이 58, 저희 남편 플러스 4 얼마죠? 60둘, 그리고 저희 아들 32, 저희 며느리 33. 이게 가족 사진에 이렇게 같이 엄마 아빠도 며느리와 아들도 저런 옷을 설 수 있는 아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영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못하면 한국에 와야 되니까 4년 내내 올해를 맞았습니다. 근데 올해 플러스는 안 맞더라고요. 딱 올해까지만 맞고, 그리고 취직이 되었고 괜찮은 데서 인정받으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한 1 년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한국에 이제 약간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 투척을 했었죠. 한국 괜찮아 하면서 애를 세뇌를 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후원하느냐. 여러분, 자녀 후원할 때 절대로 아미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미해. 나 아미해야지. 그러면 더 도망가요. 연애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아멘. 그런데도 애들이 제가 하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정말 많이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서 하라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참고, 그런데 꼭 하나 했는 건 뭐냐면, 리더십 여행 갈 때마다 저는 아이들 시험 칠 때도 시험 날짜까지 바꾸라 그러면서 리더십 여행은 다 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 진행할 때 한국에 올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에 가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길래 저는 "그냥 와. 괜찮아. 빨리 와. 그리고 편한 데 일했으면 좋겠어. 네가 여유가 있는 데 일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이제 투잡으로 시키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저는 학원의 강사로 시킬까, 그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뭐 네이버도 되고 좋은 데 취직이 좀 많이 됐었었어요. 그래서 1 차, 2 차, 3 차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2030 영리더 미팅이 대구에서 열리는 걸 이제 갑자기 이제 김일도 리더님 전화 오셔 가지고 갑자기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애가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전업하겠다 그러면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뭘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시간이, 제가 시계가 안 보여서. 예. 아들이 전업을 하기를 제가 원했었고 전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미에서 성공하기를 분명히 원했는 건 맞는데, 아들이 전업하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다 모험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이걸로 통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아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이 되었던 거는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이 우리 아들이 전업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지금 투잡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탑 리더님한테 이제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서 걔도 약간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더니만, 그 탑 리더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아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하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 '젊은 나이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고 다행히 성향은 정말 암의 성향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변하고 바뀌어가고 어 굉장히 머리형인데 파트너들 껴안고 울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서 저는 아메를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한국 아메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라고 저희 탑 리더님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은 제 수준으로밖에 키울 수가 없었을 텐데 저는 아메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그 환경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애들이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 정말 정말로 한국 아메의 많은 리더님들이 축하해 주고 아들처럼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너무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그 변하고 바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인정받고 이렇게 많이 환호받고 칭찬받는 게 사실은 좀 겁나요.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연말 보너스가 7천만 원이 일시불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5천만 원은 자기네 집 산다고 모아 놓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자기 서드머니로 주머니에 갖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앞으로 더 좋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일만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굴곡도 있어야 되고 이들이 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일을 해야 되면은 그냥 승승장구로 쉬운 일만은 있었어도 안 되고 그것만을 바랬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잘 감당해냈어. 잘 변화하고 잘 이겨냈어. 그 나이가 너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애들이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그 과정도 또한 과정이니까 모두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아메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그 작은 성공을 정말 정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엄마 입장에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애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메를 진짜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노골적으로 아메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후원하고 싶을 때 이거 사랑은 주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안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미들 파트너 자녀들 후원하고 싶으면 그냥 그 연애하는 마음으로 애들하고 그 잘 조정하셔서 후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이런 영광스러운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부스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아메이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이쁘게 사진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지부스도 나오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여행을 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동안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힘든 걸 겪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겪는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슬픈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런 묘한 감정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상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를 이겨낸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래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다이아몬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선을 꺼놔서 그렇지 2 년에서 5년 플랜이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메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행동의 선택을 다이아몬드가 되는 선택을 자꾸 하시면 누구나 2 년에서 5년 플랜으로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게 인생 사진을 이렇게 작가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어 주고 저희는 이제 며느리와 같이 스파를 하고 우리 저희 동영이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랑 같이 이틀 동안 골프 치고 영 리더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놔 햄버거 옆에다가 골프 공을 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골프를 치고 싶어도 못 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간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이 안에서 다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시드니 여행을 가서 이제 애들이 영어를 하니까 이틀을 저희가 더 있다가 오기로 짰었어요. 그래서 시드니 가니까 오페라 하우스 공연도 보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약을 하는데 우리 큰애가 막 예약하는데 작은 애가 이렇게 이제 같이 엄마 가니까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주는데 저희 작은 애가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영아 너도 갈래?" 이런 거예요. 그 창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다이아몬드 여행에는 못 가지만은 뒤에 이틀 동안 우리 있을 때 그때 합류하고 이틀 그래도 이틀만 안 되니까 이틀 동안은 니 혼자 여행을 다니다가 그렇게 같이 합류하자. 같이 오페라 하우스 보고 이러니까 얘가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너 갈래?" 그렇게 간다는 말도 못 하고 뭐 눈이 끔뻑끔뻑거리면서 "아빠 예약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행기 예약했거든요. 여기 아들이 뭐랬냐면 그렇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너 갈래?" "그래 가자." 비행기 예약해 주고 오라 그런 그게 우리 아들이 너무 놀랐나 봐요. '나도 저런 엄마가 저런 부모가 돼야지.' 그러면서 오면서 '빨리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큰애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제일 동기부여받은 애가 작은 애인데 이 엄마가 이제는 "그래 갈래? 가자." 이래서 저 엘리자베스 퀸 그 그 백화점인데 그분이 숙소로 만든 곳이 그 백화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이거는 개츠비라고 우리가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메 호주 에피도 갔었고 같이 보면서 이게 개츠비를 보는데 여기서 같이 먹으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시드니 맥주입니다. 시드니. 그래서 저희 다이아몬드 허윤숙 리더님은 직장인이라서 가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날은 좀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온 날이거든요. 다음 날인가 너무 욕조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제 욕조에서 거품 욕조를 만들어서 제가 자고 있는데 뭐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예, 제 집에는 작은 애가 아프면 조용해요. 그래서 뭐 계속 뭐가 시끄 뭐가 이거 봤더니만 욕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걸 보면서 그리고 또 혼자 뭐 했냐 그러니까 클럽을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가면 머그잔을 모으듯이 자기는 해외 가면 클럽 가는 게 취미다 그러면서 호주 클럽은 어떠냐고 이러면서 갔다고. 그래서 저렇게 애가 막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는 아메를 하지 않았으면은 어땠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걱정됐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너무 무서웠고 아이들한테 기대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사이가 나빠질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런 엄마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The link, you press that one, and it will load you to this page. And then all you got to do is just put down what you want to order, go to like checkout, Yeah. and then put your phone number in, card details in, and you pay, and then we bring everything up to you. If I don't have a card, Oh, that's all right. You can go up to the bar, Yeah. just do it through there, and you can pay by cash. then should I order there? Yeah. Okay. If you're paying cash, order there. But if you got the card, maybe save the trip and do it through here. Okay, thank you very much. No worries. 자기 혼자 주문하면서 혼자 다니면서 자기 혼자 이런 영상을 찍은 건 거예요. 와, 대박이죠. 혼자 이렇게 아주 잘 놀죠. 예. The link, you 그리고 이거 되네. 이게 호텔 수영장입니다. 아유 어지럽네요. 제가 찍었는데. 제 며느리와 박지영 리더와 제 창녕이 동영이하고 김태준 리더는 골프 치러 가서 안 왔고요. 이제 3명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제 며느리가 승부욕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저 고개를 안 넣고 끝까지 달려서 별반 차이 안 나오는 건 거예요.
뭐였느냐면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애들한테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작은 애도 영어를 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캐나다에 가서 어학연수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계속 이제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수영도 저병이고 저 애들 다 잘하고 막 놀고 다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얘기냐면 엄마가 애써서 애들한테 다 돈을 투자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돈을 쓰는 데 쓰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페라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뮤지컬 데리고 우리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잘 몰라도 애들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해줬는데 만약에 엄마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저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였네. 그게 엄마가 너무 철이 없던 거예요. 애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돈 쓸 수 있는 수단만 가득 가르쳐 준 저를 제가 되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저가 안 쓰고 애들한테 해주고 정말 어, 애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애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저한테 방향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은 이번에 가서 나이 60이 다 돼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돈 쓰는 것만 가르쳤네.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그 갭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그냥 엄마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했던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메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아메를 내가 해냈기 때문에 앞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도 덮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에게 아메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저의 인생 작품 같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50에 회사를 그만둬서 저는 남편이 명함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는 서드머니처럼 우리 아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집에 가장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머신처럼 했었고요. 책임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적도 많았고 힘든 것도 되게 많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서 꾸역꾸역 해서 제가 우리 가정에 가장이 되어져 있지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제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말 정하셔갖고 어차피 한평생 살 건데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꿈 넘은 꿈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결혼 35주년이었어요. 제 남편이 차를 바꾼다 그러면서 자기 차가 골프 채가 잘 들어간다고 괜찮다 그러는 거 제가 35주년 선물로 벤츠 사줬어요. 저희 남편 입이 이 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집 다 필요 없고 이 차만 소중해. 자기 차 근처에는 아무도 옛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 차에는 과자 먹고 아빠 차에는 과자 못 먹었거든요. 되게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여보 내가 쏜다 이러면서 그래서 화낼 때나 화 안 낼 때는 화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일남오녀. 요즘도 가끔 화를 내지만 눈치 봐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 그러고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그 백화점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게 많길래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저희 남편 막 캡톡하고 놀더니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발리 막 쫓아오더니 막 나 발리 신발 사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막 30년 전부터 회장님이랑 같이 출장 가면은 그 회장님이 자기 신발만 발리를 사고 자기를 한 컬레 안 사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30년 전부터 자기는 발리를 신고 싶었대요. 그게 자기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 사 하면서 제가 사줬어요. 70만 원인가? 세일했어. 70만 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저한테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만 위해서 예를 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살 건데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도 좋아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기회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왔다는 건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시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선착순으로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보지 않잖아요. 실력도 보지 않잖아요. 그 시험도 치지 않잖아요. 이 기회가 우리한테 온 기회라는 거. 그 기회로서 꿈꾸시기를 바라요. 생생하게 꿈꾸시고 정말 잘하려고 한번 변화하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컴패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컴패션 우리 김태준 리더님 꿈은 100명인데 아직 그까지는 못하고 제가 4월 달에 저희 팀에서 컴패션 비전 트립 가거든요. 이게 22년 3월 달에 코로나 중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게 저게 남자아이가 저희가 후원하는 아이고 누나는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막 그냥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웃음 속에서 슬퍼 보여 가지고 그래서 후원이 원래는 한 집에 2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너도 후원할게. 그 자리에서 후원했거든. 그게 아이가 너무 밝아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고민이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 고민이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데 땅은 있는데 건물 살 그 돈이 지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고 내가 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사실 좀 겁났거든요. 좀 비싸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때부터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미한 사람이 많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선한 부자가 많아질 거니까 나만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더블 다이아몬드는 쉬울 것 같으시죠? 뭐든지 그저 다 잘 될 안 그래서 힘들어 보이세요? 어 저는 이때까지 사업 진행한 것 중에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잘 되는 타이밍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더블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뭐지? 어떻지?' 이게 한 3배 정도 이게 '아 이거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장할 때는 리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 코로나 나라도 어렵고 코로나 끝나고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이 또한 극복해내고 이 또한 나아가서 분명히 3년 뒤, 5년 뒤에는 비전 보너스가 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이 고비를 넘기려고 감사하면서 잘하다 보면 성장하는 리더로 바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속에서 결과를 내시려면 가지치기, 우선순위, 집중, 감사, 아멘에서 하는 그 단어들을 여러분 거로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원하지만 시험을 잘 치기를 너무 원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가지고 주먹을 치고 결단하면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메가 저 같은 아줌마도 해내는 일이고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바꿔야 되는 도구고 찾아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아메가 여러분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는 살리는 일. 내 마음을 살리고요. 내 가정의 경제도 살리고 내 파트너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그래서 마음을 살리고 희망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을 바깥에서 말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나쁘다고 얘기해요? 안 할라 그러죠. 듣지도 안 할라 그러죠. 그게 기회일까요? 기회가 아닐까요? 예 맞아요. 아는 사람마다 다 자기 아메 알아? 나 SP야. 자기 아메 알아? 나 에메랄드야. 자기 아메 알아? 나 다이아몬드야. 이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절은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는 가난의 영이래요. 자꾸 포기하고 못 나아가는 거는 가난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끊어버리고 최고의 기회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는 당장이라도 회복이 가능한 비즈니스.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어제까지 사람이 떠나갔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먼저 후원이 되어서 나부터 지금 하면 언제든지 어머 세상에 앞에 글씨가 이제 보여. 내가 계속 돌아봐요. 끝날 때 다 됐는데 그래서 암의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사업의 판이 바뀔 수 있는 일인 건 거예요. 지금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행을 가실 수 있고요. 지금 결단하시면은 올해 내셔널 컨벤션 부산이잖아요. 그 무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 정말 오랫동안 사업을 못했던 안 했던 남성 리더님이 있어요. 그 리더님이 정말 너무 직업도 좋은데 포기하고 그냥 암이 안에서 그냥 꾸역 있는데 그 리더님이 원래 PT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님은 내셔널 컨벤션에 옷 입을 옷이 이미 구상이 됐어요. 백바지에, 백구두에, 흰 자켓에 핑크색 벨트를 맨대요. 내년에 혹시 보면은 저희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 파트너는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면요. 그 파트너 스폰서를 좋아해요. 저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자기가 안 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PT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판을 받고 있어요. 그 리더님이 PT가 돼서 내년에 에메랄드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지금부터 판이 바뀔 수 있는 건 거예요. 도전하면 내년에 에메랄드가 될 수 있는 일이고 3년에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일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은 따라해 보더라고요. 한두 번은 따라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늘 듣던 얘기잖아요. 안 듣던 얘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반복하시면 반복은 재능을 능가한다잖아요.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멘은 난이도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준 니츠와 제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글씨체 되게 예쁜 거였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내하고의 약속 지키기, 스폰서하고 약속 지키기, 소비자하고 약속 지키기, 파트너하고 약속 지키기. 그 약속만 매일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인 줄 알 때 또 있네요. 변화란 불편하다. 불편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도 불편하시죠? 퇴근길에 오셨으니까. 편한 자리는 성장이 없는 곳이다. 이곳이 불편한 자리고 퍼스트 클래스 인생을 만드는 자리다. 퍼스트 클래스 인생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데 한 번은 하와이를 가는데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제 남편이 그 티켓을 또 보더니만 이거는 줄 서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그 티켓을 두고 따라갔더니만 그 가드라인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패스인 거예요. 퍼스트 인생이라는 거는 이미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찾고 변화하고 편한 자리를 피하고 하기 싫은 걸 했었을 때 신뢰받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받으면 뭐가 좋아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귀찮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며 내가 신뢰를 받고 핀업도 되고 경제적인 자유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준비 많이 하고 왔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을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은 어렵지 않아요. 스폰서님 좋아하시고 하기 싫은 일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퍼스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꼭 성공하셔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